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자,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 지금 먼저 24일 10시에 선고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이 먼저 난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각하나 기각이 확정됐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지금부터 논리적으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죠. 한덕수 총리에서 큰 쟁점은 뭐냐면 의결 정족수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어요. 151석이냐 200석이냐. 이것이 이제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200석이다 라고 헌재가 봤다면 151석으로 의결을 한 국회의 이 의결에 의한 소추가 이것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추 요건이라고 그래요. 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부적법 각하를 시켜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 사건은 8대0 각하가 되는 거예요. 각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8대0이 아니라 하더라도 각하가 4명 이상 있었다면 각하로 판결이 날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있습니다. 이 한덕수 사건에서는 말이죠, 지금 내란죄의 소추 사실의 동일성, 이게 굉장히 큰 거야.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내란죄를 넣었다 뺀 거,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역시 각하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한덕수 사건은 말이죠, 지금 탄핵을 할 만한 사유가 없어요. 탄핵을 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 탄핵을 시도했죠. 그것이 뭐냐면 만역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탄핵 사유다. 이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끝까지 왜 계엄을 반대하지 않았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내란에 방조를 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탄핵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기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탄핵 심판에서 한덕수 사건을 지금까지 미룬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한덕수 사건을 왜 지금까지 미뤘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선고를 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사건은 단 하루, 변론 하루 했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 사건처럼 10번 한 게 아닙니다. 단 한 번 했습니다. 그것도 90분 다 끝났어요. 뭐 증인 부른 것도 없고 사실상 그냥 한 번 하고 끝난 거야. 그럼 왜 그랬을까요?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151석과 200석. 이거를 헌재에서는 말이죠, 200석으로 보고 이건 각하다, 더 따질 것도 없다, 그렇게 봤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탄핵 소추 사유가 워낙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번을 끝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한덕수 사건은 인용될 가능성은 제로예요. 만약에 인용을 할 것 같으면 말이죠, 더 심리를 했어야죠. 자, 딱 한 번 하고 90분 하고 그리고 총리를 갖다가 파면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100% 각하 아니면 기각이에요. 100% 각하 아니면 기각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러면 선고를 안 했냐? 가장 중요한 건요,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 돼요. 뭐 마흔역을 임명하게 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렸다, 문영배가. 뭐 그 가능성이 있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의결 정족수 151석인가 200석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보고, 또 하나는 내란죄의 소추 사실의 동일성, 이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보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할 경우에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사실은 그 판결 결과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했다고 보는 거죠. 이건 저 강신업의 어떤 생각일 뿐만 아니라 많은 법조인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왜 하는가? 그거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쟤들이 또 탄핵을 얘기했죠. 이재명이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협박하고 나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하겠다.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돼요.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진짜로 탄핵을 당하게 되면 이거 난리 납니다.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탄핵당했을 때 그럼 권한대행으로 가느냐, 아니면 정말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대로 미리 사임을 해버리면, 사표를 내버리면 그러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냐, 지금 사표를 받아줄 사람이 없지 않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재에서는 말이죠, 더 미룰 수가 없는 거야. 빨리 한 총리를 갖다가 복귀시켜가지고, 지금 한덕수를 복귀시키면 최상목 탄핵 이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헌재로서는 지금 한덕수 총리 거를 더 미뤘다가는 그야말로 독박스게 생겼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고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윤 대통령 사건에 지금 결론이 났다는 얘기야. 결론이 났기 때문에 한덕수를 선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윤 대통령 사건 선고할 가능성이 많다. 결론이 나지 않고 만약에 선고를 한다면 안에서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덕수 사건은 이미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결정문까지 써놨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도 사실 발표를 안 했던 거거든요. 근데 문영배가 이렇게 발표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안에서 말이죠. 엄청난 내분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당신 뭐 하는 거냐? 진짜 이럴 거냐? 정말 면전에서 말이죠. 고성이 오가고 아니 지금 한덕수 사건 다 결정문 써놨는데 왜 선고 안 하는 거냐? 그러면서 문영배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덕수 선고권은 윤 대통령 사건이 결론이 났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만약에 윤 대통령 사건이 결론이 안 났다면 빨리 한덕수 사건이라도 결론을 내서 빨리 국정을 안정시켜야 된다. 당신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어떤 비판의 측면에서 문영배가 항복했다는 의미를 갖는 거야. 그래서 한덕수 사건을 24일 날 한다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도 각하나 기각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하는 거예요. 윤 대통령 사건이 왜 그러면 한덕수 사건과 연결이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덕수 사건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각하면 기각이에요. 이건 인용이 될 수가 없어요. 딱 한 번 하고 말이죠. 90분 하고 그리고 인용을 한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많은 증인들을 불렀어야죠. 이미. 그러니까 그 국무회의라든가 내지는 뭐 내란 방조를 했는가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는 하나마나 한덕수 사건은 각하나 기각이에요. 근데 여기서 각하가 나온다면 특히 의결 정족수를 갖고 각하가 나온다면 이거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켜요. 왜 그러냐? 이 소추 의결 자체가 무효 아닙니까?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않았다면 의결 자체가 무효야. 그러니까 의결을 통과하고 나서 헌법재판소 와서 나가리가 되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면 국회에서 나가리 된 거야. 그러면은 한덕수 건은 완전히 무효가 되는 거야. 한덕수 탄핵 의결 자체가 무효가 되면 그러면 최상목이 권한대행한 건 무효야. 그럼 최상목이가 정계선과 조한창을 임명한 거 무효야. 그럼 두 명이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헌법재판관 두 명이 날아가면 이 날아간 사람들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두 명 빠져야 돼. 두 명 빠지고 나머지 6명만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할 리는 없잖아. 결국 그러면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이 정당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니들은 무효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계성과 조한창은 무효인데 니들 무효인 니들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갖다가 판결한다고? 야, 안 돼. 니들 둘 빠져. 그리고 6명을 갖고 해야 돼. 그럼 2명도 들어가서 만약 판결을 했다? 이건 무효야. 이 판결 무효야. 한번 생각해 보자. 한덕수가 의결 정족수도 갖추지 못했어. 그래서 국회에서 이 의결을 갖추지 못했는데 그럼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거든요. 국회 의결이 돼야만 헌재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국회 의결이 안 됐어. 그럼 넘어오지 말아야 돼. 근데 넘어왔어. 그럼 이건 처음부터 무효인 거야. 그럼 한덕수가 처음부터 탄핵이 무효면 직무정지도 무효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 국회가 의결이 돼야만 직무정지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회가 의결이 돼야만 직무정지가 되는 거야.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그 순간 직무정지야. 그런데 만약에 200석으로 보면은 직무정지가 안 됐잖아. 그러면 한덕수 직무정지 시킨 게 무효야. 그러면 한덕수는 직무정지가 안 됐는데 직무정지 시켰다고 보고서 최상목이를 앉혔단 말이야. 근데 최상목이가 조한천과 정계선을 임명했단 말이야. 이게 무효지. 한덕수가 직무정지된 바가 없는데 최상목이가 들어와서 조한창과 정계선을 앉혔다? 이 헌법재판관 자체가 무효가 된단 말이야. 그럼 무효인 사람이 어떻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에 심판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이 자체가 두 사람은 빠져야 돼. 지금까지 두 사람이 여기 관여한 것도 다 무효야. 지금까지도 무효야. 원천 무효니까. 그 다음에 심리에 들어가는 것도 무효야. 그럼 나머지 6명만 갖고 해야 돼. 자, 이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말이죠. 8명이 윤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이용했다? 그럼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받아들이겠어요? 모든 게 무효인데? 그래 안 받을 게 뻔하잖아요. 이 얘기는 헌법재판관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 즉 윤 대통령이 각하나 기각이라는 거야. 윤 대통령 사건이 각하나 기각이기 때문에 한덕수 사건을 이걸 판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덕수 사건을 판결해놓고 나서 아까처럼 만약에 이게 이 의결 정족수조차 못 갖췄다든가 내란죄의 소추 사실의 동일성이 깨졌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해 버리면 윤석열들은 무조건 각하나 기각이 돼야 돼.
그런데 한덕수에서 이런 판결을 해놓고 나서 윤 대통령은 인용을 한다? 이거는 서로 모순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법조계가 난리가 나고 헌법학계가 난리가 나고 아니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로 난리 나는 거야. 이거는 뭐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 국민들의 마음을요 경찰력으로 막는다? 그거는 어느 정도 국민이 승복할 때 얘기예요. 근데 옛날에 그 3.15 부정선거 국민이 승복 안 하니까 사유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처럼 이게 지금 이렇게 한덕수 사건과 윤석열 사건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서 한덕수 사건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느냐가 엄청 중요한데 물론 이제 그걸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의 얘기는 지금 한덕수 사건을 판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도 이미 각하나 기각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기는 인용을 시켜놓고 나서 한덕수 사건을 갖다가 만약에 각하나 기각을 시킨다? 그러면 서로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국민이 승복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한덕수 사건을 먼저 지금 심판한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90분 딱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탄핵 사유도 없고 그래서 무조건 한덕수는 살아 돌아온다. 각하나 기각 그건 어떤 거 할지는 모르겠어요. 원래는 각하를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도 있어요. 쟤들이 전략적으로 말이죠. 그럼 한덕수는 무조건 살아 돌아온다. 그럼 한덕수가 살아 돌아왔는데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덕수가 살아 돌아온다는 얘기는 한덕수를 먼저 선고한다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결론이 끝났다는 얘기고 각하나 기각으로 사실상 결론 났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한덕수 사건을 24일 날 보겠지만 윤 대통령 부활은 확정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신업 TV입니다.